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시다가 어느 공장이 해킹을 당해서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췄다는 기사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밖에서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보안 관리를 얼마나 안일하게 했길래 저런 일이 생기지?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그 제조 현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제조 강국 타이틀을 떠받치고 있는 우리 중소제조기업들의 현실은 밖에서 보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분들이 보안의 중요성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의 실무자들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당장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길 힘든 거대한 구조적 장벽들과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해설 자료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중소제조기업이 OT 보안을 실천하지 못하는 10가지 뼈아픈 이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냉혹한 현실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공장의 안전을 턱 밑까지 위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숨막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지금부터 차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고충들을 그냥 두서없이 나열하면 머리만 아프겠죠? 그래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문제들을 논리적인 5가지 흐름으로 싹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해설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째, 공장 보안의 냉혹한 현실. 둘째, 인식과 예산의 장벽. 셋째, 현장 구조의 치명적 한계. 넷째, 가시성 제로와 인력난.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흐름을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오시면 그동안 복잡하게만 얽혀있던 현장의 진짜 문제들이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공장 보안의 냉혹한 현실. 현장에서 가장 뿌리 깊게 박혀있는 가장 위험한 오해부터 하나 깨뜨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안 담당자나 외부 컨설턴트들이 중소제조 현장에 방문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왜 해킹을 당해? 진짜 농담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10중 8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 같은 작은 하청 공장, 뭐 훔쳐갈 대단한 기밀이 있다고 해커들이 굳이 여기까지 와서 공격하겠어? 라는 안일함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장 기계들은 외부 인터넷이랑 완전히 딱 끊어져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안전해 라는 아주 굳건한 믿음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장 보안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자 보안을 실천하지 못하는 첫 번째 뼈아픈 이유, 위협 인식 부재입니다. 나를 노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문단속을 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폐쇄망이니까 안전하다? 그건 이제 완전한 환상입니다. 현실을 한번 볼까요? 공장 설비에 작은 에러라도 하나 생기면 어떻게 하죠? 제조사 엔지니어가 즉각적으로 원격으로 쑥 접속해서 수리해 줍니다. 게다가 요즘은 원청 납품업체의 시스템이랑 우리 공장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결돼서 재고나 생산 데이터를 쉴 새 없이 주고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원격 유지보수와 납품업체 연결을 통해 이미 우리 공장의 대문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선이 끊어져 있으니 안전하다고요? 현대화된 제조 환경에서는 앞문만 잠가두고 뒷문과 창문은 전부 열어둔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그 믿음부터 완전히 리셋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챕터, 인식과 예산의 장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보안 투자와 기업의 수익, 즉 ROI 사이에 좁힐 수 없는 현실적인 괴리를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위협 인식 부재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데 설령 현장 실무자가 위험성을 깨달았다고 쳐도 경영진의 지갑을 여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안 투자는 본질적으로 수익, 즉 ROI가 눈에 안 보이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로봇팔을 하나 사면 당장 생산량이 늘어나고 돈이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방화벽을 사고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건요,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아야 비로소 그 본전, 즉 가치가 증명되는 아주 답답한 성격을 가집니다. 당장 내일 원정 납기를 맞춰야 하고 불량률 1% 줄이는 데 목숨을 거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해킹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수억 원을 씁시다 라고 하면 과연 결제 도장을 찍어주실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규제 사각지대 문제도 아주 치명적입니다.
덩치가 큰 대기업이나 국가 공공기관은 법으로 강력하게 보안 의무를 강제받습니다. 안 하면 과징금을 맞으니까요. 하지만 중소기업은 이런 엄격한 규제망에서 쏙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따져볼 때 법으로 강제하지도 않고 당장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닌데 그 피 같은 예산을 쪼개어 보안에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챕터, 현장 구조의 치명적 한계입니다. 인식이나 예산 문제를 운 좋게 넘었다고 해도 공장 문턱을 넘는 순간 기술적이고 물리적인 아주 거대한 장애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공장 보안을 실무단에서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4가지 치명적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패치 불가능한 장비 구조입니다. 여러분, 사무실 컴퓨터는 윈도우 업데이트 뜨면 그냥 클릭해서 설치하시죠? 공장은 그게 안 됩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수억 원짜리 핵심 장비들 상당수가 윈도우 XP 같은 아주 오래된 구형 운영체제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보안 취약점이 수백 개는 발견됐지만 기계를 만든 제조사에서는 단종됐다고 패치 지원을 안 해줍니다. 설령 보안 패치 파일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깔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임의로 건드렸다가 장비가 멈추면 보증수리, 즉 워런티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빤히 구멍이 뚫린 걸 보면서도 두 손 놓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구조입니다. 둘째, 설비 공급업체의 계정 독점입니다. 기계를 납품한 업체가 유지보수 편하게 하겠다고 장비의 최고 관리자 계정을 자기들만 독점합니다. 공장 측에서 자체 보안 좀 하겠다고 계정 통제하려고 하면 그러세요. 그럼 앞으로 이 장비 멈추거나 에러 나는 건 저희가 책임 못 집니다. 라는 식의 거의 역협박에 가까운 으름장을 듣는 게 현장의 진짜 현실입니다. 넷째로 적혀있는 보안 없는 스마트 팩토리 지원금 문제도 진짜 뼈아픈 대목입니다. 정부에서 보조금 팍팍 줘서 센서 달고 네트워크 연결하고 공장을 번쩍번쩍하게 자동화시켜놨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보안 요건은 그 필수 항목에서 쏙 빠져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커가 들어올 수 있는 길만 아주 넓고 쾌적한 고속도로로 닦아준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넘어갔던 세 번째 요소, 공장 특유의 가용성 절대 우선 원칙은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끝납니다. 라인 세우면 손해배상. 제조 현장에서 기계를 멈춘다는 건 사무실에서 엑셀 쓰다가 컴퓨터 잠깐 재부팅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라인이 멈추는 순간 그건 곧바로 납기 지연으로 이어지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온다는 뜻입니다. 현장 관리자들에게 라인 중단은 그 자체로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보안 담당자가 와서 보안 점검 좀 하게 기계 1시간만 끄죠. 네트워크망 좀 분리하게 잠시만 멈춥시다라고 제안하면 현장에서는 결사반대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4시간, 1년 365일 무조건적으로 쉼없이 돌아가야만 돈이 되는 그 절박한 공장의 생리 속에서 보안은 언제나 생산성이라는 거대한 벽 뒤로 속절없이 밀려나는 겁니다. 네 번째 챕터, 가시성 제로와 인력난입니다. 보안을 하고 싶어도 누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 모르는 캄캄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무실의 IT팀과 현장의 생산팀 사이에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내 IT팀 직원들에게 공장 보안을 물어보면 100이면 100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사무실 PC나 그루브웨어 서버, 방화벽 관리하는 사람들이지 현장에 저 시끄럽게 돌아가는 기계 장비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반면에 생산팀 작업자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설계도 보고 기계 쇳덩이 돌려서 제품 깎아내는 사람들이지 랜선 꽂고 해킹 막는 건 당연히 컴퓨터 만지는 IT 부서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양쪽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립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가장 심각한 책임의 공백입니다. 회사의 밥줄이자 핵심 자산인 공장의 설비들, 즉 OT 보안이라는 거대한 숙제가 두 부서 사이의 캄캄한 사각지대에 뚝 떨어져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버려진 자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방금 보신 핑퐁 게임, 즉 책임 공백에 이어서 남은 두 가지 현실도 한숨이 나올 정도로 참담합니다. 가장 심각한 건 바로 자산 목록 부재입니다. 가시성이 제로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지금 당장 공장 현장에 기계가 총 몇 대 있는지, 거기에 달린 통신 모듈은 어느 회사 제품인지, 현재 소프트웨어 버전은 뭔지, 이거 정확하게 리스트로 쫙 뽑아낼 수 있는 중소기업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요? 과장 안 보태고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몇 마리인지도 모르는데 도둑이 훔쳐가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은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는 전문 인력의 절대 부족입니다. 공장 보안을 제대로 하려면 그냥 윈도우 좀 아는 수준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IT 네트워크 지식은 기본이고 공장의 복잡한 제어 시스템을 전부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PLC, HSM, DCS, CNC, 그리고 스카다 같은 특수 장비들의 통신 메커니즘을 싹 다 다룰 줄 아는 그야말로 최고 난도의 하이브리드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팍팍한 예산과 처우로 이런 귀하신 몸을 모셔올 수 있을까요? 슬프지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5번째 챕터입니다. 생존을 위한 첫걸음. 지금까지 너무 숨막히는 이야기만 드렸죠. 하지만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해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그리고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궁극적이고 유일한 돌파구는 바로 자산 목록의 디지털화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내일 수억 원짜리 첨단 AI 보안 솔루션을 사서 깔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자산 목록의 디지털화는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당장 우리 현장의 장비를 명확히 파악해내는 최소 비용, 최대 효율의 핵심 생존 전략입니다. 막내 직원 시켜서 대충 엑셀에다가 기계 1호, 기계 2호 타자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모르는 것은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공장에 어떤 메인보드를 쓰는 설비가 있고 그 설비들이 외부 인터넷이나 내부 사무실망과 어떤 케이블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주 정확하고 꼼꼼한 자산의 맵을 그리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단 한 번의 투명한 디지털화 작업만 제대로 해내도 현재 공장 내부에 잠복해 있는 알 수 없는 보안 위협의 절반 이상을 단숨에 파악하고 걷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작금의 현실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액션 플랜입니다. 자, 오늘 해설을 통해 대한민국 중소제조기업들이 매일매일 피부로 겪고 있는 아프고 쓰라린 구조적 현실을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경영진의 무관심부터 멈출 수 없는 기계, 그리고 전문 인력의 부재까지 솔직히 이 모든 복잡한 실타래를 하루아침에 가위로 자르듯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글로벌 산업보안 표준인 IEC 6243, 즉 IE 6243의 촘촘한 가이드라인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방금 말씀드린 자산 파악부터 정직하게 시작하신다면 분명히 막힌 숨통이 트이고 돌파구가 열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화면에 띄워둔 질문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의 현장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1순위 문제는 무엇인가요? 예산인가요? 아니면 최고 경영자의 인식인가요? 오늘 해설을 곱씹어 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것, 그 작은 시작 자체가 어쩌면 내일의 해킹으로부터 우리 공장과 직원들을 지켜내는 가장 튼튼하고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헷갈리고 어려운 핵심 자료를 아주 명쾌하게 짚어드린 오늘의 해설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